판매는 유입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든요. 그게 좋은 상품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 쿠팡에서 많은 셀러들이 놓치고 있는 상품을 운영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컨텐츠가 중요하고 그게 다 됐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유튜버 옥계님을 모시고 온라인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옥계님, 본인 소개 전에 왜 옥계가 됐을까요? 닉네임이? 뭐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일단 빨리 하고서 생각하자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카페에서 그냥 장난치다가 그 오케이 렛츠고라는 그 문장이 좀 긍정적인 방향도 있어서 그냥 그 발음 나는 대로 하자 해가지고, 근데 오케이는 좀 그래가지고 그냥 오케이라고 짓고 채널 이름은 뭐 오케이 렛츠고 한다, 계속 간다 이런 오케이. 뜻으로 지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그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온라인 셀러 이제 한 7년 차 됐고요. 옥게 렛츠고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옥게입니다. 반갑습니다. 7년 차면은 19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8년도 말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18년도 말에는 사실 제 사업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우연히 친구가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던 사업자가 있어서 그걸로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서 일단 빨리 해보자. 그때도 일단 해보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부터 하겠다 해가지고 18년도 한 9월, 10월 달 이때쯤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 상황이 되게 좋았을 텐데. 그쵸.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셨구나.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맨땅에 헤딩하다가 이제 유튜브에 이런 정보들이 그때 막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때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죠. 투트랙 채널을 알고 있었고 뭐라도 주워 들으라고 알림 설정도 하고 해가면서 이렇게 구독을 했었습니다. 와, 7년이면은 그래도 살아남으신 거잖아요. 그쵸.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네, 맞아. 버틴다는 표현이 맞아요. 네. 네. 정말 오랜 기간을 해오셨어요. 자, 그럼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쭉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일에 자리를 잡고 하고 계시는지 좀 쭉 한번 네. 시계열 순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정보도 진짜 많이 없었고 그냥 제가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결핍?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솔직히 저는 뭐 가진 능력이 없었고 그래도 해볼 만한 거는 적은 돈으로도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 쇼핑몰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일단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위탁 판매, 도매매로 이렇게 위탁 판매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 사입 판매까지 보통 플랫폼 네이버 위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쿠팡까지. 그리고 현재 지금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좀 플랫폼의 입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내 자사몰이랑 내 브랜드를 가지고 내 고객 DB를 모아가는 뭐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계속 투자도 하고 시간도 많이 쏟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사몰이 고객 한 명 모객하는데 마케팅 비용이 사실 일반 플랫폼 안에 입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비용이 세잖아요. 그쵸. 충성도는 그래도 좀 있죠. 그쵸. 네. 근데 그러려면은 자사몰에 어울리는 상품일 텐데 대부분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들이 자사몰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구매율이 높은 카테고리실까요? 지금 현재 힘써서 하고 있는 거는 재구매율이 높은 카테고리는 아니거든요. 일단 나만 할 수 있는 제품 이게 나오면은 일단 시작을 하자.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경험도 하고 다음 브랜드도 비교적 쉽게 런칭할 수 있게끔 하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품은 나만 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지금 다른 카테고리로 넓혀서 이제 재구매성이 높은 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매성이 높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어떤 카테고리실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소형 전자 제품이거든요. 사실 한 번 사면은 굳이 또 안 사도 되는 재구매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쓰고 마음에 드니까 뭐 주변 사람을 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재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온라인 사업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까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 일을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하셔서 네네. 연관성이 없는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네, 완전 연관성이 없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축구 선수 엘리트 스포츠 생활을 하다가 대학생 때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사실 그 군대에서 남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군대에 가서 나갈 때쯤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있었고 막상 나와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일단 일을 하자, 돈을 벌자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그 축구를 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유아체육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활동을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돈이 꼭 많이 있어야만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공부를 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그래서 뭐 대기업에 취업 문턱까지 갔다가 그때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못 가게 된 거죠. 한 2년 정도 공부한 거를. 그렇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굳이 내가 돌아갈 필요가 있나, 뭐라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거는 지금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네. 요즘은 그 매출액이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매출액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쿠팡에서 매출이 나고 있고요. 사실 올해 초에는 이것보다 매출이 완전 떨어졌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도에 이제 플랫폼에서 매출을 내는 것보다는 이제 내 제품, 내 고객들을 모아나가는 브랜딩을 하고 싶어서 좀 팀을 꾸려서 하고자 했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유튜브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완전히 내려놨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 없는 거를 일단 잠깐 내려놓자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네이버, 쿠팡 이런 플랫폼들을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늘 하던 것만 뭐 배송하고 이 정도만 하다 보니까 매출이 진짜 확확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자사몰이나 브랜딩 그리고 제품 개발하던 게 조금 정리가 되면서 쿠팡에 상품을 2개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품들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익은 그러면은 한 순익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자사몰도 계속 키우고 계시고 네네. 그 IT 소형 가전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상품을 네. 직접 리브랜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국내에서 제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 제조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 공장이랑 해서 제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재구매성이 높은 제품은 부품 어느 정도는 수입을 하고 국내에서 제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중국에서 제조를 할 거면은 그 뭐 금형이나 도면이나 설계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그쵸, 제가 다 했죠. 이거 되게 힘든 과정이고 그거를 본전을 뽑으려면은 진짜 많이 팔아야 될 텐데.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이거를 어쨌든 한 7년 정도 하면서 그게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팔리는 상품이 있고 그거를 먼저 알 수 있으면은 그게 투자가 되거든요. 투자죠. 네, 투자가 되는데 사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엄청 큰 리스크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리스크라는 생각은 안 들고, 재고를 가져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극복할 수 있게 해줬고 지금은 잘 하고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IT 소형 가전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IT라고 한다면 정말로 제품의 수명 주기가 유난히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워치 3에서 워치 4가 나오게 되면은 네. 워치 3는 충전이 되는데 워치 4는 충전이 안 되는. 그래서 IT 이런 가전 쪽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하기가 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초보자분들이 한다고 한다면 어떤 카테고리가 좋을까요? 완벽한 브랜딩이 아니라 리브랜딩 정도로만 봤을 때.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초보자도 되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게 다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컨텐츠력이 있으신 분도 있고 컨텐츠력보다는 그냥 좋은 제품이 뭔지를 보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런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아무 컨텐츠력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카테고리에 선을 긋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눈에 보이는 본인이 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찍어서 올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리스크도 없고 내가 이걸 산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획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온라인상에 내가 몇 개의 글자로 몇 개의 사진으로 이거를 표현하는 거를 먼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입의 관점에서 보면 좀 그렇지만 맞아요. 사실 위탁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죠. 그쵸,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죠. 저는 사실 안 팔리면 다른 거 올려보면 되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한국에 없는 제품도 중국에 있으면은 그것도 해봐도 되고, 팔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되게 말씀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상품 될까 말까 이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올려놓고 예, 내가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후속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게 오히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초보자들이 스킬을 늘리는 데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혹 그 컨텐츠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뭐 이미지든 영상 소재로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시각화,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거 무거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를 좀 시각화로 쉽게 바꿀 수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카피라이팅 능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컨텐츠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상품보다는 트래픽에 집중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품 소싱하고 뭐 좋은 상품을 찾아야지 보다는 내가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 그 컨텐츠로 일단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모아봐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보라고 해서 초보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그거는 레벨이 쌓여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바닥에 솔직히 뭐 초보 고수 큰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경험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컨텐츠력이라는 게 사실 엄청 특별한 건 아니지만 다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관심 분야도 다르고 하니까 이런 대로 한번 시도를 많이 해봐라. 사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보자들은 네. 옥갱님이 생각할 때 주로 판매를 시도할 때 어떤 플랫폼을 반드시 꼭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초보자들도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 처음에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쿠팡이죠. 쿠팡? 네, 플랫폼은 쿠팡이죠. 쿠팡 말씀하시는 거 지금 그로스 말씀하시는 거죠? 윙? 네, 윙이랑 크로스요. 윙. 근데 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본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제가 최근에 좀 느낀 게 있거든요. 네. 그 윙으로 잘 팔렸는데 크로스 넣으니까 안 팔리더라고요. 오, 진짜요? 그래서 너무 그 스스로 뭔가를 자꾸 벽을 치고서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윙으로라도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윙으로 뭐 쿠팡 플랫폼 안에서 윙을 하다가, 근데 아마 여건이 뭐 내가 택배 싸기가 어렵고 뭐 택배사도 계약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로스 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괜찮고 요즘 보니까 3PL, 4PL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용해서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보자라면 일단 쿠팡은 무조건. 근데 만약에 쿠팡 그로스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로스는 정산이 굉장히 늦잖아요. 그러면은 선정산 같은 거를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쓰시는 선정산 있으세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안 써봤어요? 저는 좀 운이 좋게. 많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돈을 많이 갖고 시작한 건 아닌데요. 제가 얼마 갖고 시작하셨어요? 저 50만 원이요. 근데 거꾸로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진짜?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저도 모르고 지나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다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50만 원으로 했는데 갖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그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가가 엄청 싼 거를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갖고 오는 데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정산은 크게 되니까 이게 통장에 잔고가 금방금방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쿠팡에서는 안 했고 네이버에서 해서 한 2주였나 그때 당시에 2주 정도? 이러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내가 50만 원 갖고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렴한 상품을 비싸게 판 거. 네. 두 번째는 점진적 성장. 그쵸. 한 방에 빵 터지면 힘들잖아요. 아, 저 안 그랬어요. 그쵸. 그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빵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처음 하나 팔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두 군데를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쿠팡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라, 스마트 스토어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판매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스마트 스토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스마트 스토어는 쿠팡과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정통적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면은 그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만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 채널들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뭐 핫딜도 들어가가지고 내 상품의 초반 지수를 높인다든지, 외부 트래픽. 그쵸, 외부 트래픽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진짜 마케팅 다운 마케팅도 하고 이런 걸로 가져가고, 쿠팡 같은 경우는 비교적 쿠팡이 그걸 많이 덜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쿠팡은 그냥 쿠팡 플랫폼 안에서만 잘 플레이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잖아요. 그 네이버에 광고를 써서만 매출을 올리는 거는 사실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쿠팡은 그 자체적인 광고라든가 그것만 충실히 지키고, 그리고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충분히 잘 지키면 네, 워낙에 트래픽이 많은 곳이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선방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 좀 로아스가 떨어지긴 했어요.
제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오깨님이 다시 초보로 돌아가신다면 상품을 소싱을 하게 된다면 네.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소싱해서 어떤 상품을 한번 골라보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뭐 위탁으로 도매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 사는 것보다 네이버가 더 싸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네이버가 막 더 싸고 막 이랬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 신경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꼭 싸서 팔리진 않거든요. 똑같은 제품도 누구는 저기 가서 2만 원에 사오고 누구는 여기서 5천 원에 사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갖춰야 될 능력이 똑같은 상품도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원가를 뭐 남들보다 2천 원, 3천 원 비싸게 가져와도 내가 옆에 경쟁사는 2만 원에 파는 거 나는 2만 4천 원, 2만 5천 원에 팔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가격 경쟁을 안 하고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뭔지 더 캐치를 하고 그거를 표현한다든지 그거를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남들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기준이 그거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상품이든지 그래도 잘 팔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품들은 내가 공급받은 가격과 상관없이 내 적정한 마진을 붙여서 한번 팔아보기 위한 그 뭔가 사람들을 뭐 상세 페이지 소구점이라든가 네네. 이런 걸 잡아서 한번 해보겠다. 네네.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싱을 하고 마케팅 소구점도 잡고 그리고 좀 다르게 보이게 하는 사고의 전환으로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판매는 또 구매 전환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유입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이거든요. 그 결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항상 예시로 드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냥 이런 생수 얼음물 한 병이랑 그 명품 패딩이랑 팔면은 뭐가 팔릴 것 같냐. 그게 만약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얼음물이 훨씬 더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좋은 상품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결이 맞아야 결국 좋은 상품이라고 결정이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명품 패딩이 더 좋은 상품이라고 보일지언정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만 사는 사람들한테는 명품 패딩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트래픽을 모은다거나 내가 유입을 시킬 때 정확하게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찾고 거기에다가 어떤 걸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거를 뭐 컨텐츠나 썸네일 이런 것도 다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시각화 아니면은 카피라이팅으로 글로 텍스트로 이게 풀어내는 거 이게 저는 유입이나 이런 거에 가장 유효한 유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7년차 정도 되셨기 때문에 남들과는 조금 다른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케팅 쪽에서는 재밌는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마케팅은 저는 사실 뭐 쿠팡에서도 다들 광고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기준으로 두는 마케팅 안에는 그거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냥 쿠팡에서 하는 광고는 쿠팡이 다 해주잖아요. 쿠팡이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그리고 쿠팡 아니더라도 다른 데 나와서 광고하더라도 요즘에는 좀 AI가 많이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내가 만질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앞으로 되게 빠르게 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마케팅의 소재가 뭐 영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영상 안에 소재는 결국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본질적인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결국에는 이 상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주는 게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강의 때도 유튜브에서도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고객이 좋아하는 거를 가져와서 그 고객한테 보여준다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노하우라는 게 사실 저는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뭔가 광고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쿠팡은 뭐 할 게 없잖아요. 제가 결국에는 내가 상품 그리고 컨텐츠 뭐 썸네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승부처의 최선이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마케팅도 소재가 좋아야 된다. 내가 이 소재를 가지고 A라는 타겟에다가 이 맞는 소재를 갖고 와서 보여주면은 저는 그게 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남들이 잘 파는 거 나도 잘 팔 수 있겠지나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상품이라서 갖고 와요. 그리고 그냥 광고를 켜요. 그러니까 결을 맞출 생각도 없고 좋은 상품이라는 걸 찾을 생각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뭔가 아다리가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거는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본질적으로 시장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좋아하는 게 뭔지 왜 하는지 이런 거를 명확히 캐치를 하고
그거에 맞는 상품을 갖고 와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저는 그게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노하우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시장 조사하고 상품 소싱할 때 광고 기획이랑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참 소싱할 때부터 그냥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쿠팡에서 많은 셀러들이 놓치고 있는 상품을 운영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네, 네. 그게 어떤 건지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쿠팡에서 뭐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파는 것보다 쿠팡이 팔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이 트래픽 다 모아줘서 쿠팡에서 사게끔 하는 거고, 보통 그 소비자들 보면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뭐 어떤 걸 샀어 보다는 쿠팡에서 샀어, 쿠팡 거야, 맞아요.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나는 뭐 투트랙 브랜드에서 샀어 뭐 이런 얘기 안 네, 해요. 네, 맞아요. 그만큼 아무튼 쿠팡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관여를 하고 쿠팡이 팔아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했지만 본질적으로 상품이나 뭐 이런 컨텐츠가 중요하고, 그게 다 됐다고 했을 때, 전제가 됐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운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팔리고 있는 상품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작 내 상품의 컨디션을 못 보는 거죠. 내가 이 상품이 지금 뭐 CPC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유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뭐 전환이 얼마나 되고, 그것만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광고 성과나 이 상품의 컨디션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상품은 뭘 바꿔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건 그만해야 되고 이거는 더 끌고 가야 되고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운영보다는 팔리는 거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은 원가를 좀 더 저렴하게 갖고 올까, 잘 팔리면 그런 고민부터 한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일단 운영을 할 줄 알면은 굳이 내가 상품군을 많이 늘리지 않아도 주력 상품만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좀 제대로 관리를 하면은 엄청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적자인데도 적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런 걸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편해진 광고 시스템으로 인해서 뭐 그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놓치는 부분들을 수기로라도 꾸준하게 기록을 하면서 나중에 좀 데이터가 쌓였을 때 그걸 가지고 조금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뭐라도 조금씩 해보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쵸. 이걸 얘기해 주신 거구나. 네네. 요즘에 사업한 지 7년도 되셨고 어떻게 많이 좀 계신가요, 직원들이? 직원은 물류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알바로 하고 계십니다. 회사를 키우고 싶을 생각은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있거든요. 근데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이게 하다가 내가 유통의 파이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회사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브랜드를 키워서 저는 엑시트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 쪽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유통은 좀 회사 가치가 높지 않으니까. 그쵸. 회사 가치를 키우는 것보다는 사실 다른 쪽으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 회사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브랜드나 내 회사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유통은 요즘에는 최대한 그냥 알바, 그래서 알바로 많이 때우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3PL, 4PL로도 넘기고 나머지는 이제 브랜딩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오히려 직원보다는 저는 외주와 협력하는 거를 요즘에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7년 동안 하셨어요. 네. 네, 길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사실 원동력이라고 하면 별거 없고 그냥 뭐 경제적인 결핍? 막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데 살고 싶고, 제가 또 그 지방 출신이거든요. 근데 진짜요? 저는 제가 그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합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수도권에서 온 친구들이랑 합숙을 했어요. 선배들이랑. 근데 그때 많이 느꼈어요. 큰 데 있어야 되는구나. 그 어렸을 때도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인서울 하고 싶은 욕심이랑 또 가족들을 부양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 뭐 못해도 그냥 오늘 이거 하나는 하고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뭐 어쩔 때는 되게 막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나태해지기도 하고, 근데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무던하게 그냥 계속 한다, 이렇게 해서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여튼 32살의 옥계님께서는 7년 동안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뭐 위기도 있으셨겠지만은 많은 걸 이뤄내셨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노하우들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아, 오늘 처음에 좀 긴장하셨죠? 긴장 많이 했죠. 다행히 잘 해주셔가지고 트레님 그 진행하시는 게 되게 편하게 느껴졌어요.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쉽게 계속 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800번 정도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옥갱님과 온라인 이커머스 인사이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붙어야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오케이.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